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맡은 함성입니다. 저의 이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수업은 수학이랑 사회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학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고 들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그리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10가지만 딱 골라서 정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문제를 풀 거고요. 사회는 여러분들이 또 중요시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기출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면 문제 없게 쉽게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데 저번에 설명을 했던 문제들 또한 가볍게 간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하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기본 지식을 쌓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1회 수학 문제를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12쪽입니다. 12쪽에 오늘 풀 문제 말씀드릴게요. 1번, 2번, 3번, 7번, 8번, 10번, 13번, 17번, 18번, 19번 이렇게 풀게요. 그리고 또 제가 수학도 계속 패턴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항등식, 나머지 정리, 피타고라스, 직선과 점의 이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직선과 점의 이동 보이실래나요? 좀 흐려서 걱정이 많네요. 제가 글씨도 중간중간 작아져서 이거는 계속 제가 크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적당한 글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요청사항 있으시거나 필기체가 별로다 하면은 좀 꼭 언급해 주셔서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이랑 2번은 항등식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항등식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냐?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되는 성질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1번 같은 경우는 항등식이라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가벼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b가 문제고요. a는 x제곱 플러스 2 너무 흐린데? a는 x제곱 플러스 2 b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은 a 플러스 2b를 요구하고 있어요. a는 a 더하기 2b가 무엇이냐? x제곱 플러스 2 괄호치고 2 x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풀게요. 그리고 괄호 꼭 쳐주세요. 나중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x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2x 마이너스 2입니다. 답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0이죠. 없어지니까 답을 볼게요. 답은 3번입니다. 쉬웠어요. 2번 풀겠습니다. 2번 등식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의 x-1 플러스 a는 x제곱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의 값은 등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포인트가 짚어져 있는데 항등식의 성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항등식의 성질이 뭐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등식의 성질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똑같아야 한다 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개수비교예요. 개수란 미지수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부르는데 좌변에 있는 x의 개수, 우변에 있는 x의 개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서 모르는 숫자를 구해내라 라는 문제거든요. 풀어볼게요. 일단 x-1의 제곱 플러스 2의 x-1 플러스 a가 죄송합니다. x제곱이다. 이게 항등식일 때 a의 값은 먼저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여기다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x제곱이다. 계산했을 때 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x제곱이다 라는 수가 나와요. x의 개수는 같은데 여기 있는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다는 건 a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는 1이다. 개수 비교를 할 때 상수항이 나왔을 때 상수는 미지수가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의 개수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0의 꼴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a-1이 0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은 똑같이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1번의 특징인 항공식의 성질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자, 2번 나머지 정리를 풀어드릴게요. 나머지 정리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를 했을 텐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수는 한 수의 그리고 다른 수의 곱으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구성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7이라는 수가 있어요. 7이라는 수는 2 곱하기 3 플러스 1의 꼴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식에서 미지수가 있는 식에서도 똑같아요. fx라는 저희가 모르는 식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식은 gx 곱하기 모르는 수 더하기 나머지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서 gx가 0이 되게 한다면 f에 물음표가 들어간 상태로 얘가 0이 되고 r 물음표가 나오게 된다는 걸 잘 활용한 방식이 바로 나머지 정리인데요.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1차식 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나머지 아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는 건요, 이게 사실상 막 3차식을 1차식으로 그대로 나눈다 라는 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면은.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복잡해진 식에서는 계산 실수가 당연히 많아져요. 저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꼼꼼하지 않으신 분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서 정리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 여기대로 풀고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서 푸는 방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조립제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나누는 수를 적어주시고요, x-2잖아요. x-2이기 때문에 x-2가 0이 되게 하는 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0이 되지. 즉 나머지 정리랑 똑같이 사용하는 건데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가하고 일단 조립제법 쓰는 방법 먼저 나중에 하고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먼저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즉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x에 올바른 수를 넣으면 돼요. 그걸 왼쪽에다 적어주시고 나와 있는 식들의 개수, 각 미지수의 개수 그리고 상수를 나란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x제곱의 개수는 1이었고 x제곱의 개수는 1이었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었고 상수항은 1이었기 때문에 1, 1, 마이너스 1, 1로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 수는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1이죠. 근데 두 번째 수는 얘와 곱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입니다.
다시 얘와 얘를 더해서 내려주세요. 3입니다. 얘와 얘를 곱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6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더해주세요. 5예요. 다시 얘랑 또 곱해서 올려주세요. 10이에요. 그냥 더해주세요. 11입니다. 이 식을 봤을 때 몫은 1, 3, 5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제곱수를 어떤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누수는 2차식일 거예요. 그래서 개수만을 고려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요. x제곱 플러스 3이 개수니까 3x 그리고 5가 상수항인 하나의 몫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있는 1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당연히 이해를 못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조립제법이 나왔을 때 그냥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했을 때 맨 끝에 있는 게 나머지고 이 앞에 있는 게 그 다음 몫의,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 작아진 몫의 개수들이다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나머지 정리를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랬을 때는 그냥 개수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그냥 외워서 푸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이지 만점을 맞기 위한, 꼭 1등을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가 가장 중요해요. 일단 나머지 정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식에서 보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어떤 수를 전 gx라 할게요. 몫이 나오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rx의 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수도 x 마이너스 2 곱하기 모르는 식의 곱수로 돼 있을 거고, 만약 이것만으로 이런 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다가 어떠한 상수 혹은 어떠한 식을 더하면 이런 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7은 3 곱하기 2 더하기 1이죠. 또한 4 곱하기 2 빼기 1로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식은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달라져요. 근데 나머지도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같아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구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착안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여기다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좋은 착안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rx는 나머지라는 의미예요. 근데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하나 작습니다. 즉 나누수가 x-2였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 그냥 a로 표현할게요. 상수인 a가 오면 나머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수들이 0이 되도록 생각을 해볼게요. 0이 되려고 하면 0 곱하기 gx의 꼴, 즉 x에 2를 넣으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x에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8 더하기 4 빼기 2 더하기 1은 g 2 곱하기 0 플러스 a입니다. g2 곱하기 0이 되면 g2가 무엇이든 간에 이 수는 없어져요. 그러면 a를 그냥 바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12 빼기 2 더하기 1은 11입니다. 즉 a가 11이다.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서 푸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주의해서 말씀드릴 건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식이 조금만 달랐다. 그리고 x에 1을 넣는데 gx가 0이 되는 꼴은 맞았다. 그렇지만 a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을 때와 나머지가 없을 때가 있다는 케이스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
이 원래 수와 목과 나눈 수의 곱이 0이 되는 거를 생각하는 0이 되게 하는 미지수만 생각해 주신다면 나머지 정리는 모두 똑같은 선상, 똑같은 패턴에서 풀려요. 3번이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설명해 드렸고요. 3번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를 아실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피타고라스가 뭐냐?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이걸 분변을 A와 B와 C라고 합시다. A, B, C라고 했을 때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만약 직각삼각형이라면 이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항상 같아요.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게 피타고라스인데 이걸 알고 함수에 적용을 하자면 마이너스 4,2라는 점이 있고요. 2,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 점 사이의 거리예요.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사실 점과 점만을 생각을 한다면 저도 못 구합니다. 뭐 이거 줄다 떼서 구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림을 제대로 그렸는데 제대로 그렸을지 안 그렸을지도 모르고 제대로 그렸다면 줄자에 그렸을 때 맞겠지만 제대로 안 그렸다면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피타고라스를 쓰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직선을 통해서 직각삼각형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빗변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두 변이 존재하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의 거리는 6입니다. 그리고 2부터 10까지의 거리는 8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 여기를 A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A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다. 즉 36 더하기 64가 A제곱인데 이게 100이란 말이에요. A제곱을 했을 때 100이 되는 수, A는 풀마식, 하지만 A는 도형상 또 직선선에 위치한 양수이기 때문에 A가 10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100% 구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피타고라스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직선과 점의 이동. 직선과 점의 이동은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는 직선 같은 경우는 직선 1차 함수가 만났을 때 서로 수직이 되는 점을 생각해서 문제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평행하다 8번을 봤을 때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 평행하고 점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요, x의 개수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을 지난다는 건 저번 시간에 푸는 방법을 아마 알려드렸을 건데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직선과 평행하다는 건 직선끼리 평행하다는 건 x의 개수가 같다. 같다는 걸 의미해요. 즉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직선의 개수가 몇인 거죠? 바로 2인 겁니다. 즉 y는 2 어쩌고저쩌고 꼴로 나갈 건데 얘도 0,3을 지나기 때문에요. x 빼기 0
플러스 3을 사용하시면 돼요. 점이 나와 있을 때 x 옆에 괄호를 치시고 0,3이기 때문에 x1, y1이라고 할 때 x 빼기 x1 괄호 닫고 플러스 y1 이라고 적어주시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우기까지 알기 때문에 y는 이 괄호 치고 x-0 플러스 3을 하면 y는 2x 플러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이 있나 볼까요? 당연히 있겠죠. 2번입니다. 10번 또한 점의 대칭 이동, 점의 평행 이동과 관련된 문제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는 y축 대칭이 아니라 원점 대칭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y축 대칭을 할 건데 그려보겠습니다. 3,2를 지납니다. y축 y, x, 원점이 있네요. 3,2라는 점이 있습니다. 3, 2. 자, x축이 뭐죠? 이게 x축이에요. y축은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는 건 y축을 중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적었을 때 캐모플라지처럼 적으면 마이너스 3,2가 위치한 점이 나오겠죠. 다시 이건 y축 대칭이에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2 답 2번이에요. 하지만 원점 대칭까지 해볼게요. 원점 대칭이 뭐였냐면 x는 x 반대로 가고 y는 y 반대로 가는 거예요. 원점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건 3으로 플러스 3을 가고 x축으로 플러스 3을 가고 y축으로 플러스 2를 간 건데 반대로 가면 돼요. x축에서 마이너스 3을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를 가면 되는데 그랬을 때 점은 마이너스 3,2가 나온다. x축 대칭을 볼게요. x축 대칭은 x축을 기준으로 적으시면 돼요. 적었을 때 3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 쪽만 바뀌어서 점이 나오겠죠. 이거 그냥 원래 점, 이거 y축 대칭한 점, 이거 원점 대칭한 점, 이건 x축 대칭한 점이에요. 10번 문제랑 개념 설명 끝났습니다. 13번 명제 A가 짝수이면 A는 4의 배수이다의 역은 여기 나오네요. 역과 2 여기 아직도 나오나? 역은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거 그냥 넘길게요. 아니 역을 왜 외워? 대우도 아니고. 네, 그냥 넘기겠습니다. 죄송해요. 16번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등차 수열이랍니다. 등차 수열의 특징이 뭐였죠? 그 전 항이 아니죠. 그 수열 그 전수와 그 다음 수의 차를 봤을 때 항상 그 차이가 일정한 거. 그래서 일정하다 등차를 가지는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보면 1, 3, 5, A, 9, B, 13이에요. 등차는 모든 차이가 일정해야 돼요. 1과 3의 차이가 2죠. 5와 3의 차이가 2입니다. 그럼 A와 5의 차이는 2여야겠죠. 그래서 A는 5보다 2 큰 7. 다시 B와 9의 차이는 2여야 합니다. 또 B와 13의 차이는 2여야 합니다. 그래서 B는 11.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A는 7이고 B는 11이니까 A 플러스 B는 7 더하기 11에서 18. 다음 17번. 17번은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시그마의 성질. 5번.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라 함은 특정 수열이
특정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 나열되어 있을 때 A, n까지 원래대로 적었으면 이걸 생략을 못하고 적어요. 근데 n이 몇인지도 모르고 만약 14,524가 됐을 때 14,524라는 수가 있나요? 14,524가 되었을 때 이걸 일일이 적어줄 수 없잖아요. 뭐 14,524를 수업 시간에 다 적으면 끝나요. 그래서 시그마를 사용하는 겁니다. 시그마 시작하는 점을 적어주시고 1에서 시작하죠. 1을 적어주시고 14,524라는 수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일반항을 적어준다면 1부터 14,524의 합을 다 더해준 거예요. 14,524는 극단적인 예시고요. 이러한 시그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의 합이 2다. 근데 괄호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가 10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5의 BK의 값은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시그마의 성질이 뭐냐? 시그마는 더하고 빼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의 BK라고 했을 때 이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같다면 무조건 더해주실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시작한 거와 끝이 같아야 됩니다. 같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럴 경우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너무 10까지의 AK 플러스 BK 괄호라고 쳐도 상당히 무방해요. 단 조건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요.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서 적어주는 건데 시그마 앞에 있는 시작과 끝이 같을 때 어떠한 수열이든 합을 통해서 그냥 합쳐서 계산이 가능하다. 즉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거냐면요. K가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 괄호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의 다른 표현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10이라네요. 저희가 시그마 1부터 5까지 AK가 몇인 줄 알아요? 몇이죠? 2입니다. 2. 이게 2라는 거면 시그마 1부터 5까지 BK는 몇이겠죠? 8이겠죠? 답 8입니다. 답은 3번. 18번. 18번은 수열이에요. 죄송해요. 수열이에요. 저희가 다룬 수열은 크게 두 가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이전 수와 다음 수의 차이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수의 나열이었어요. 근데 등비 수열은 이 전의 수와 이 다음의 수의 비율, 즉 곱 혹은 나누기의 비율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등비 수열이지만 여러분들은 등비 수열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직접 A4라는 작은 수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 하나하나씩 넣어가면서 푸는 게 맞아요. A1은 1입니다.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1입니다. 맞죠? 단 N은 1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1을 넣어볼게요.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 A2는 3A1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몇이냐? 즉 4겠죠?
그럼 A2는 4입니다. 다시 n자리에 2를 넣어볼게요. A3는 3A2 플러스 1입니다. A2를 알기 때문에 4를 넣어줘서 12 플러스 1은 14입니다. 즉 A3는 13이다를 알 수 있죠. n자리에 3을 넣어볼게요. A4는 3A3 플러스 1이다. 즉 3 곱하기 13 플러스 1이다는 40이죠. 답은 40입니다. 즉 답 4번.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요즘 출제 과정이 옛날에는 등비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게 기본적 목표였어요. 근데 교과 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이거를 구하는데 좀 무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A4, A3, A5 정도의 수에서 직접 문제를 하나씩 넣어서 푸는 문제가 대표적 유형이에요. 이 유형이 바뀌면 교육과정 자체의 범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넣어서 푸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지수의 계산 방법. 지수 계산. 6번, 지수 계산이에요. 지수 계산. 지수 계산은 쉽습니다. 지수 법칙을 아시면 되고요. 2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의 4승은 밑에 있는 수가 같을 때는 그냥 위에 있는 지수가 무엇이든 더하고 빼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4-3은 2다. 2의 1승이다. 즉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답 2번이고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끝났죠? 수상한 건가요? 수학은 이 정도로 끝낼게요. 저번 시간에도 개념이 설명이 되었고 문제를 10문제 풀라고 했으나 9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덜 걸린 것 같아요. 수학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사회 시간을 조금 더 꼼꼼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